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다다음 주 청약이, IPO 청약에 예정되어 있는 SD 바이오 센서를 둘러싼 몸값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시면요. 자, 진짜 마지막 중복 청약, SD 바이오 센서 몸값 고평가냐, 아니냐. 자, 이 회사가 6월 15일하고 16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자, 이 회사의 그 공모 가격, 그 밴드가 산출된 그 내용을 보면, 자, 2020년도의 실적을 적용해서 비교 기업의 그 PR을 산출을 했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어디냐면 시젠, 또 뉴욕 그 증시에 상장돼 있죠.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역시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그 퍼킨 엘머, 이렇게 세 회사의 PR을 구했더니 8.2, 28.2, 20.7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세 개를 산술 평균했더니 19.1이 나오더라. 이 19.1이라고 하는 그 평균 PR을 SD 바이오 센서의 그 2020년 실적에 적용을 했더니 공모가 레인지가 밴드가 66,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IPO 예상 시총이 6조 8천억에서 8조 8천억까지 나온 겁니다. 상당히 숫자가 크죠. 근래에 보기 드문 예상 시총 규모입니다. 지금 그 진단 키트의 그 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젠의 시총을 보면 6월 2일 기준으로 3조 4천억입니다. 근데 SD가 지금 6.8조에서 8.8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배 내지 2.6배, 2배 내지 2.6배입니다. 시젠 시총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SD 바이오 센서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지금 IPO 시총에서 시젠보다도 2배 내지 2.6배로 그 IPO 몸값을 잡아 놓았느냐,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작년 한 10월께 11월께부터 내리막을 좀 탔는데 그 올해 들어와서 그 회사가 주가 부양 3종 세트를 내놓죠. 분기 배당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1:1 무상증자, 이 3종 세트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훅 하고 달아오르다가 막상 무상증자 끝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다시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3조 한 3천억, 4천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상황에 이른데 지금 새로 IPO를 하는 그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최고 8.8조의 그 시총이 먹힐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란인 겁니다. 자, 그러면 SD 바이오 센서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2020년에 한번 보세요. 자, 매출하고 영업이익, 그 단기순이익이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아주 환상적인 숫자인데 올해 1분기에 나온 숫자를 보면 올해 1분기에는 숫자가 더 환상적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연간으로 1조 6,800억, 영업이익이 7,300억, 단기순이익이 6,20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한 분기에만 작년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의 70% 내지 80% 수준으로 올 1분기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시젠만 해도 굉장히 그 손익 그 숫자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오히려 SD 바이오 센서하고 비교를 하면 그 좋은 시젠의 그 손익 숫자가 오히려 좀 초라해 보일 정도로 지금 SD 바이오 센서의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숫자가 환상적이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올 연말까지 그 현금 보유 규모가 2조 5천억까지 예상된다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왜 지금 공모가 그 고평가, 공모가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일각에서 지적하기를 공모가 산정에 사용된 그 피어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들이 사업이 SD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또 매출 규모가 월등한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근본적으로 PR 숫자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회사들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다. 두 번째로는 2021년 1분기 실적이 너무 과도하게 좋은 게 아니야?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회사가 IPO를 앞두고 분식 회계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영업 드라이브를 좀 걸어서 회사의 매출을 미리미리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2분기나 3분기에 선적이 예정돼 있는 거를 미리 땡겨서 1분기에 마구마구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막 선적해서 내보내고 하면 그게 다 매출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PO를 앞두고 몸값 고평가를 위해서 미리미리 엄청나게 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제 핀트가 조금 어긋난 게 뭐냐면요. 지금 그 SD 바이오센서의 IPO 밸류에이션에서는 2020년도의 그 실적만 가지고 그 PR 배수를 적용을 했지 2021년도 1분기 숫자를 적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공모가 밴드 산정에 있어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2021년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관 수요 예측이라든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이라든지 청약 때 굉장히 흥행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매출을 미리 1분기에 당겨서 인식을 했다면 수요 예측이나 청약에서의 흥행 효과 이걸 노렸다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1분기에 그렇게 미리 당겨서 했으면 2분기나 3분기 실적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뽀록이 납니다. 그 뽀록 날 짓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진 분들도 이제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백신 접종 확산되면 집단 면역 형성되고 진단 수요가 급감하면 회사 실적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모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의 2021년도 예상 PER이 9배다. 시젠의 10배 대비해서 소폭 할인된 수준이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SD의 그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SD의 21년도 예상 PR이 지금 9배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시젠은 10배라고. 시젠 지금 그 PR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연말 가면, 지금 같은 추이라면 연말 가면 한 5배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D의 2021년 예상 PR을 9배로 보고, 시젠을 10배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SD가 오히려 할인된 수준이므로 SD 상장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시젠은 지금 현재 벌써 6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연말 가면 지금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5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소폭 할인된 게 아니고 SD가 오히려 할증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리포트에서 왜 이렇게 언급을 했는지 그건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런 우려들 때문에 그 몸값이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 쪽 입장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허태영 그 영업총괄 대표의 매체 인터뷰 내용을 보면 2분기에서 4분기도, 2분기, 3분기, 4분기도 1분기 못지않게 깜짝 놀랄 수준의 실적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첫째로는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아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지역에서 오히려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왜? 지금 자가진단용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B2C 신속 진단 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진단 키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폭증하고 있다. 두 번째, 자, 개발도상국의 신규 수요가 있다.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백신은커녕 지금 진단 키트조차도 이제 제대로 없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진단 키트를 사가지고 이 지역에 엄청나게 뿌리고 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 진단 키트 수요가 본격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SD 바이오센서의 그 조영식 의장의 그 매체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가가 비싸서 공모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서 그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그것은 제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공모가를 비싸게 거품 산정을 해서 결국 상장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서 주주들이 피해를 보도록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절대로 그 짓은 안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모가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식 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공모 상장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 조영식 대표분 같은 분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주가 관리를 위한,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조영식 대표가 의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해 매출이 최대인 것은 맞다.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진단키트, 올해 SD의 매출이 최대인 것은 맞는데, 2022년하고 2023년에도 20% 이상 줄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만, 그 이후에 진단키트 매출이, 회사의 매출이 20% 이상은 줄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연말까지 2조 5천억 이상의 현금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거 가지고 글로벌 M&A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하겠다. 그리고 3년 내에 그 POC, 현장 검사 분야의 글로벌 톱3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료를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데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도 최근에 보면 이렇게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퍼킨 엘머도 서머 피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 며칠 사이에는 주가가 이렇게 약간은 꺾인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의 실적 유지 오케이, 그렇게 될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 오케이. 지속적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꺾여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진단키트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멀어진 편입니다. 아까 시젠의 차트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있는 수젠텍이나 PCL의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완전 지금 내리막을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백신 접종이 이렇게 접종률이 늘어나면 진단키트주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차트에 주가 흐름에 많이 반영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D가 작년에 실적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좋고 그 이후에도 어떤 지속적으로 진단키트주가 그 실적이 급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벌어놓은 돈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M&A라든지 신규 사업을 할 거다. 이 정도 이유만으로 과연 6조에서 8조에 이르는 그 시총, 그 시총을 이번에 IPO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저도 약간은 고개는 갸웃거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그 시총 자체가 도저히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8조 8천억의 시총, 저게 이번에 이번에
밴드 최상인 주당 8,500원으로 해서 시총이 8조 8천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 시총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시총이 더 확대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SD 바이오센서 지금 약간 고평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IPO 뜨거운 관심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